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바닥이나 이 발목에 통증을 느끼시면서 잘 걷지 못하시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이것을 족저 근막염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엔 잘 듣지 못한 질환이지만은 병명이지만은 질환은 옛날부터 꾸준히 있었던 그 병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우선 침을 놓고 또 약침도 하고 뭐 이렇게 추나요법도 쓰고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잘 치료되지 않는 게 저는 족저 근막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증상이 예전보다 훨씬 더 증상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을 어떻게 개선할까 해서 요즘에 보니까 제가 이런 오늘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족저 근막염의 원인은 너무 자기 체중에 지나친 것을 많이 든다든지 또는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해서 다리에 무리를 준다든지 또는 그 등산도 말이죠. 자기 체력과 그 신체 조건에 의해서 맞춰서 이게 등산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 걸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질병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 여성인 경우에는 그 일테면 미적 감각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이힐을 너무 신어서 잘 걸을 때 길이 일정치 않고 어떤 때 쑥 들어가기도 하고 펌퍼리도 있고 이게 이런 데 쑥 들어가고 뭐 쑥 나오고 말이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발목에 상당한 무리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걸리고 또 여름에 보면 말이죠. 요즘에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력이 증가하니까 덥기도 하고 뭐 후덥지근하니까 신발을 이제 신기 싫어하고 이 슬리퍼 같은 걸 많이 신고 다니는데 그게 제가 그 성형외과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그 슬리퍼가 상당히 다리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족저 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이 신발을 잘 선택해야 되겠다. 늘상 우리가 걷고 생활하기 때문에 신발이 아주 중요한 다리 보호 기구가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사지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물을 따뜻하게 데펴서 온수에 5분 뭐 10분 이렇게 담궜다가 이제 피로를 좀 풀으셔야 되는데 그게 근육의 이제 긴장도를 풀어주면서 간접적으로 근육의 수축력 증가시키고 또 조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두에 이제 깔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깔창이라는 건 이게 스펀지식으로 돼 있어서 이걸 저도 좀 신어봤더니 좀 키도 좀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이 탄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리에 좀 무리를 덜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집신나무라는 게 있어요. 요즘도 제가 이제 산에 가니까 이 식물이 이제 도로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과실이 있는데 과실이 말이죠. 산에 가면 이렇게 바지에 이렇게 늘러붙어요. 그게 집신나물인데 약 이름으로는 용화초라고 그래요. 용화초. 이 식물을 그 지상부를 다 잘라서 한 번에 60g 이거를 물 500ml를 붓고 1시간만 데리세요. 1시간. 이거는 그 풀 초본 식물이니까 가는 줄기하고 잎사귀에서 축출되는 물질을 이제 섭취해야 되는데 이거를 1일 3회 3번 나눠서 복용하시고 그 다음날 또 드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혀 뭐 간의 독성이라든지
무슨 다른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좋은데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3번 이렇게 드시면은 다리에 그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서 다리 근육의 이런 수축력을 조절해 주는 그런 작용을 얻고 있는 게 이 집신나물의 효과예요. 제가 여기 골수에 바르는 약, 또 속단, 단삼 이 3가지를 각각 10g씩 이거 물 1리터 부으시고 2시간만 데리세요. 2시간 끓여서 그 물을 복용하시는데 이것도 하루에 3번씩 이 골수에 바르는 거는 우리말로 넋줄 고사리예요. 고사리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우리나라에 한 400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넋줄 고사리는 바위를 타고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비가 몇 달 동안 안 와도 이거는 그냥 살아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또 살아나고 말이죠. 이렇게 월동을 하면서 바위를 타고 자라는 게 이게 넋줄 고사리인데 이게 이제 약 이름은 골쇠보예요. 이거 또 속단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이제 산야에 많이 있는 식물이고 또 이제 우리말로도 속단이지만은 그 양명으로도 속단인데 진짜는 또 이게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여기 단삼이라고 있는데 단삼의 용도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단삼은 왜 쓰냐면은 이 단삼은 혈액순환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켜요. 그러면서도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작용을 이 단삼이 하기 때문에 넣는데 저 골쇠보하고 속단하고 이 단삼이 들어가서 이렇게 끓여서 물로 복용했을 때 이 특별히 발바닥 또 발목 여기에 혈류를 잘 소통시키게 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근육에 또 이 조절작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의 세포의 활성화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이 약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권하고 싶어요. 통증 부위에 직접 발라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면서 보행을 자유스럽게 하는 약초 중에서 이거는 지금 좀 독초로 들어와 있는데 천남송이라는 게 있어요. 산에 가면 지금 저 잎이 다 떨어지고 지금 빨간 열매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둥그렇게 된 이 괴근이라고 그래요. 괴근. 이게 이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내복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도 바나도 지금 있습니다만은 바나도 이렇게 조그맣게 달려있는 그런 괴근인데 이것도 이제 센 거, 밭에서 바로 캔 거 지금도 있어요. 이것도 센 거. 또 이 초도 말이죠. 초도 산에 가면 이제 투구꽃이라고 해서 지금 아주 꽃이 자주색으로 굉장히 이쁘게 피어 있는데 이것도 생으로 말이죠. 그냥 그 잡아당기면 약간 뿌리가 뽑히는데 이런 뿌리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생으로 이제 찢어서 요걸 환부에다 붙인단 말이에요. 붙이고 이렇게 이제 이걸 한 번에 붙인 다음에 매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하루 쉰 다음에 또 붙이고 이러셔야 되는데 너무 붙이면은 이게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붙이는 걸 오래 붙이지 마시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붙이다가 또 띄워버리고 이렇게 붙여 걸 띄워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새 걸 또 붙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또 말씀드리면 절대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외용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생으로 쓴 거, 생초, 생천남성, 생바나는 지금도 지금 야외에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그 외용으로 바른다 이거예요. 바르면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이 피부 침투력이 굉장히 또 강하기 때문에 그 진통작용을 굉장히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절대 생으로 외용으로 쓰는 거지 내복하면 안 된다.
다른 요법으로 의아리라는 약이 있어요. 의아리는 약 이름은 그 위령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의아리 종류는 참 종류가 많습니다. 5월 하순에 피는 그 의아리가 있고, 또 꽃이 아주 굉장히 큰 꽃 의아리라는 거, 그냥 또 위령선이라는 게 있고, 그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뿌리를 이런 뭐 실뿌리 같습니다만은 이게 그 진통 효과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 허리나 무릎 질환, 이 다리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좋은데 이거를 분말로 만드십시오. 분말로 만들어서 1일에 10g을 말이죠. 여기다 그 식초를 또 넣는데 이것도 한 3배 정도 넣고 이거 한 이틀 2일 정도 경과된 다음에 그 물을 이제 바르는데 이게 수시로 바르면 더 좋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걸 가지고 말이죠. 그냥 환부에다 붙여도 염증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진통작용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용제로 말이죠. 족적 근막염에 외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이 의아리 위령선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령선 가지고 하는 요법은 이 외용제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복용으로도 아주 훌륭한 치료제다. 전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이런 동물 실험이라든지 뭐 성분 연구라든지 또는 임상 그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시려면은 그래서 이런 걸 꾸준히 하시면은 족저 근막염 치료에 굉장히 큰 효험을 얻을 것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요법으로는 그 대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국에서는 이제 이 장군풀, 백두산에서 나는 그 장군풀이 좋은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중국서 수입되는 그 당구팀이라든지 뭐 이런 뭐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종대황 이런 것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 그 소리쟁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소리쟁이 뿌리도 상당히 좋은 약인데 대황하고 이제 복은가요. 그래서 이 대황이 이런 그 긴 뿌리인데 이제 시중에서 파는 건 다 잘라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렇게 빠면은 금방 분쇄가 잘 됩니다. 가루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식초를 넣고 또는 이 생강 있죠, 생강즙. 이거 100g 할 때 생강즙은 한 3배. 그러니까 이게 300mg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혼합을 해놓고 한 2, 3일 경과된 후에 그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루에 한 번만 1일 1회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다 이제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은 아침에 이제 떼면 돼요. 그러면 염증을 제거하는데 특히 발이 붓고 족관절 부위가 이제 부어서 보행장애가 있고 통증이 은은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절대 무리하게 걷지 마시고 자기 그 몸 특히 그 다리를 보호해야 우리가 전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의 그 염증을 상당히 신경 쓰시면서 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